여러분,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병원비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입니다. 최근에 만난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영희 어르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매달 카드 고지서와 공과금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그리고 김영희 어르신처럼 노후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왜 병원비보다 생활비가 더 무서운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알찬 정보 챙겨가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7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최소 254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매달 76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족한 돈이 병원비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층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식비가 26%, 주거비가 1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의료비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비중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허리가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지만 한 달 병원비는 많아야 1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비로만 5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사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다 보면 월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생활비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우리 통장을 갉아먹는 일상적인 생활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식비, 주거비, 그리고 교통통신비입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더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식품이나 좋은 식재료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비싼 과일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중으로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둘째, 주거비입니다. 흔히 노년층은 집이 있으니 주거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자가주택이라도 재산세나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파트라면 매달 관리비와 공과금이 꾸준히 나갑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수리할 곳이 많아 목돈이 들기 쉽습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로 거주한다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통비와 통신비입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를 타거나 병원이나 모임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통신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SKT, KT, LG U+ 같은 통신사 요금제는 여전히 비싸서 매달 몇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숨어있는 지출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식비 전략입니다. 식비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제철 식품을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둘째, 혼자 식사하실 때는 대량 구매보다는 소포장 제품을 이용하거나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만들어 재료를 나눠서 공동 구매하면 비용도 줄이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비 관리입니다. 주거비는 줄이기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집이 너무 넓어 관리비가 부담된다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주거지 변경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와 통신비 줄이기입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지하철은 무임승차 혜택을 꼭 활용하시고 버스 요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2,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꾸면 평생 2, 3만 원이 절약되는 것이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막상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40만 4,12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교통비나 통신비 할인,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아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비보다 무서운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전략이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정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줄고 미래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바로 그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